안녕하세요. 티프키 유진 차장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새벽 2시 18분입니다. 미쳤죠. 초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뭐 낮술이었죠. 낮술 마시고 푹 자고 잠이 한번 들었다가 깨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나와서 보니까 제가 차량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잠깐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롱타임으로 전반적인 게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며칠 전에 도착한 DJI 드론 회사로 유명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크 쓰고 있는 마이크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착해 놨고요. 작동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투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목소리가 아마 이제 주변 소리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명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차로 한번 가보시죠. 보시면 이제 카고 차량은 전시장 텅텅 비었죠. 없어요. 냉동탑 차량, 여기 보면 냉동기가 이렇게 된 냉동탑 차량, 이렇게 내장 탑차, 하이 내장 탑차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웰컴 라이트가 있어요. 뭐 화려하게 있는 건 아니고 조명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10초로 세팅이 해놨는데 언락을 하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사이드가 이렇게 펴지죠. 다시 잠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라이트까지, 번호판 라이트까지 들어줘. 10초간 딱 꺼졌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켜면 이렇게 한번 깜빡이고 불 들어오고 사이드 미러 펴지고 전조등이 10초간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요거는 1분까지, 최대 1분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설명을 해볼게요. 시동 걸기 전에 이제 문 닫고, 우리 차는 여러 가지 안전 편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들 만나서 차량 설명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합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좀 어둡네요. 조명을 실내 등까지 다 켜고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됐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시동이 걸렸죠. 끄고, 보통은 이제 시동 딱 걸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동 버튼 옆에 이렇게 에코 모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에코 모드 놓고 달리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직 모드는 약간 스포츠 모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타트도 빠르고 아마 출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를 소비하는 양도 많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에코 모드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에코 모드로 변경하면 베이직 모드가 이렇게 에코 모드로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계기판에 평균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타고 저는 오른쪽 무릎 앞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래 위 아무거나 눌러 보시는데 왼쪽 거 두 번 누르시면 평균 전비로 해서 탑니다. 저는 지금 완충을 해가지고 약 122.6km, 배터리 36% 사용했고 지금 잔여 주행거리가 약 199km 나와 있어요. 시내 중심으로 타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탑차인데도 오늘 하루 종일 운행한 게 약 122km인데 내일도 이 정도로 달려보면 아마 완충을 했었을 때 330km 정도는 아마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A
A에 괄호가 되어 있죠. 동그란 A에 저기 오토홀드입니다. 요거는 버튼이 우리 다이얼로그 기어 변속기 옆 밑에 보면 A라고 같은 게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지워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죠. 요거는 이제 오토홀더입니다.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모드 놨을 때, 자, 발을 뗐는데도 이제 발을 뗐어요. 차가 안 나가죠. 이 상태에서 신호를 이제 받고 있을 때는 이 상태로 있다가 신호 바뀌면 엑셀 밟고 살짝 출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밟으면 다시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은 오토홀더가 적용되는 거예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모니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빡빡합니다, 차가. 자, 이렇게 해서 레이더가 이제 뒤쪽에 센서가 4개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빨간색까지 표현되면 최대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전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전비가 있는데 아까 눌렀던 버튼 무릎 앞에 있는 버튼 6개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타이어 공기압, PSI, 그리고 타이어 온도까지도 표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세팅 값이 차량 옆에 보면, 문장 옆에 보면 이렇게 차대 번호가 있어요. 차대 번호 명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5 PSI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타이어 6개 현재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면 모터 속도, 이제 현재 전류 전압,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차량이라서 이제 없는데 최근에 나와가지고 출고된 차량들은 평균 전비가 누적 평균 전비로 아마 뜰 거고, 그리고 최근 평균 전비로 뜹니다. 이 차는 누적 평균 전비는 약 3.32 km/h로 되어 있죠. 평균 속도 시동 걸었을 때 평균 속도 이거 제로화 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 옆에 OK를 꾹 눌러주시면 제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평균 속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두고 내리죠. 자, 아까 안전장치 말씀해드렸는데, 자, 다시 D 드라이브 놓고 오토홀도 있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안전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거나 아니면 뭐 가래침이 올라와 가지고 문을 열을 경우에,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러면은 벨트를 차고 있으면 못 가죠. 그때는 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벨트를 푸는 순간 보시죠, 이렇게 드라이브는 놓여 있는데 피로 잠겨 버리죠. 이 상태에서 엑셀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납니다. 안 나가죠.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벨트를 착용하고,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P로 누른 다음에 D 드라이브 놓으면 이렇게 OK가 뜨죠. 근데 일단 벨트만 풀어도 P로 잠기고, 이 상태에서 문만 딸깍 열어도 아예 이제 P로 다 잠겨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잠겨 버리죠. 이런 안전장치까지는 되어 있다. 괜찮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문철 TV에서도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D 드라이브에서 갑자기 내리다가 앞에 오토바이가 끼어 사망 사고까지 난 것도 봤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까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릎 옆에 보면 아까 버튼 6개 중에 OK 버튼을 눌러보면, 자, 차량 설정이 나옵니다. 공장 초기화도 있고, 아래 위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차량 설정을 한번 OK 다시 눌러보면 조명, 아까 그 10초 이렇게 세팅값 10초로 하는 게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1분까지. 보통은 10초로 세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정 들어갔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다시 설정 들어가서 지금 보면 최근 주행거리가 있고, 원래 그 출고할 때는 저희가 그 차량 인증 받을 때
기준으로 바뀌죠. 자, 보시면 좀 전에 134까지 떨어지죠. 다시 이거를 최근 주행거리로 하면 이게 이제 정확한 실질적으로 가는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해드려요. 근데 건드려 가지고 막 충전했는데 다른 차는 막 400도 나오고 이러던데 내 차는 안 된다 하면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버튼은 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옆에 속도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면 밑에 트립 오디오 나오죠. 이제 총 주행거리는 이 차는 3498km 운행했고 트립 A 좀 전에 122.6 요거를 제로화 시키려면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트립 B에서 해볼게요. 이거를 꾹 누르면 제로 값으로 다시 세팅이 되죠. 그리고 왼쪽 무릎 앞에 보면 또 버튼이 맨 왼쪽 거는 사이드미러 열선 빨갛게 점등이 됐죠. 사이드미러 열선이랑 뒷 유리창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죠. 이제 온열 시트, 그 다음에 옆에가 통풍 시트, 바람 소리 들리죠. 그리고 옆에 보면 레벨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 숫자 5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조등 높낮이 조절 장치예요. 이 제로로 갈수록 전조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차 자체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냥 5로 두고 타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리적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 앞에 있는 물리적 버튼은 설명을 드렸어요. 핸들 한번 볼게요. 핸들을 보면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우리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됩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은 가능하고, 나중에 이건 주행하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40km 전후로 최소값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차는 최소 10km부터 돼요. 저속으로 운행할 때나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최대치는 117km 내외 118km, 117km까지 아마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앞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통화하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전원 버튼 있죠. 이 전원 버튼은 모니터하고 직결됩니다.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시계 표시가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꾹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저걸로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핸드폰, 이제 삼성폰이나 애플폰을 제외한 나머지 폰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운영 체계가 되어 있는데, OS가 이제 메모리를 저장하는 게 조금 차면 이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사용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컴퓨터 완전히 리셋이 되기 때문에 부팅하는 데는 한 15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전원 버튼 옆에 모드는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세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 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우리 차는 내릴 때는 이렇게 오토 윈도우 되는데 올릴 때는 수동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의 버튼은, 여기 있는 메뉴의 버튼은 사이드 미러 접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왼쪽 버튼 눌러보면 이거 눌러가지고 점등이 되죠. 오늘 해서 이제 각도 조절, 그다음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점등하시면 됩니다. 문은 자동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정값이 모니터 안에 있죠.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드라이브 이제 이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작도 간단하고 작동도 잘 되죠. 이제 우리가 P 모드에서 꾹 눌러보면 이게 사이드 미러 전자식 파킹이 됩니다. 브레이크 눌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디드라이브 한번 살짝 하면 중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일단 뒤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토홀도 아까 설명드렸고, 요거는 물리적으로 전자식 파킹을 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뭐 사용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ABS 요 미끄럼 방지 버튼 요 눌러보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죠. 이렇게 하면 차체 제어 장치가 꺼지는 걸로, 가능하면 이거는 그냥 손대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 모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핸들 열선이에요. 자, 노란불 들어왔죠. 겨울철에 시동 걸고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핸들 열선. 그리고 요거는 눈길에서, 위에 보시면 요 버튼은 눈길이나 비가 많이 내릴 때 요거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뭐 네모 플러스 해가지고 3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회생제동. 이게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꺼지면서 차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 회생제동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는 3으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회생제동 버튼이 똑같이 생겼죠. 이걸 눌러보면 1, 2, 3 한 번 누르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 운전을 할 수 있죠.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근데 저는 무조건 3으로 이렇게 놓고 탑니다. 그다음에 옆에 버튼은 지금 앞에 차 안에 뿌옇죠. 몸에서 난 열기 때문에 성형기가 꼈습니다. 버튼 누르면 확 불을 넣어주는 소리가 나죠. 네. 요거 눌러가지고 안에 성이 낀 건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는 에어컨 버튼, 그리고 에어컨 온오프 버튼. 자, 금방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오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USB 포트가 2개 있고 SD 카드 꽂는 솔루까지 있고, 지금 실내 VTL 220 콘센트 꽂아놨죠. 최대 300W까지 지원이 되니까 뭐 안에서 여름철에 미니 냉장고 같은 경우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12V C가 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모니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인데 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동을 걸면 우리가 이제 LG U 플러스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한 달에 10기가 3년 동안 무상 제공 데이터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뜨게 됩니다. 처음 출고하고 나면 개통 되는 데까지 뭐 길게는 한 2, 3일 정도 걸리게, 특히 주말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태블릿 PC는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 활성화되어 있고, 이거를 꾹 한번 눌러보면 이 차 이제 룸미러 위에 보면 여기 조명 안쪽에 라우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할 때 보면 운전석 뒤쪽에 하얀색 박스가 있어요. 그게 라우터 박스인데, 거기 보면 해당 차량, 여기 보면 GSG로 시작해서 1818로 끝나는 고유 아이디가 주어지고, 그 밑에 보면 GSG CORP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숫자 맨 끝에 4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핸드폰 연동은 바로 옆에 블루투스, 제가 이제 여기 AJ 파파 우리 딸내미 이름 아정이 아빠 해가지고 블루투스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운행하면서 내비 쓰는 데는 뭐 10기가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안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진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핸드폰하고 연결된 거 해가지고 블루투스 네트워크 공유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폰은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 특히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에서 데이터 허용을 꼭 해 주셔야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튕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차 설명이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전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크롬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이거 꾹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크게 뭐 생각 화면을 넘겼을 때 이렇게 다양한 화면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 차는 지금 비아드에서 나온 승용도 아직까지 음성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차는 음성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아리야, T맵 켜줘. 이렇게 T맵을 켜줍니다. 전기차 전용 T맵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시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디 갈 때도 편안하게 불러가지고 도로명 주소도 잘 알아들어요. 아리야, 중앙대로 1714.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부산 금정구 이런 중앙대로 식으로 1714까지 안내를 트랙 받으시면 추천 됩니다.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 건물명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중앙대로를 아리야, 거쳐가는 비아디 전시장.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BYD T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항상 부산 띠링 주차장 다음에 앞 명령어, 주차장 띠링 경로로 다음에 안내를 명령어. 시작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중앙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제 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한번 가볼게요. 아리야,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역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총 393km가 필요하고 지금 배터리 양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를 보시면 이제 출발점에서 한 요 정도 갔을 때 배터리가 떨어진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가는 동안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리야, 충전소 알려줘. 가는 길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들어가. 자, 그렇게 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충전소 실시간 현황을 다 보여줍니다. 그 해당 충전